너는 써도 어차피 발전이 없어. 쓰지 마. 이거예요, 저는. 저는 솔직히 약투 이후로 이렇게 됐다고 봐요. 오히려 약투 이후로 예. 약투 이후로 이게 떨어진 게 아니라 더 약투로 올라갔어요. 인해서 오히려 올라갔죠. 그 피검사 기록을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100% 로이더예요. 쓰고 체급을 못 올리고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어. 예. 그럼 다시 내추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공개를 안 하고 그렇죠. 도핑. 우리나라의 이런 도핑 시스템이 그러면은 피해가기 쉽다, 중간, 어렵다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 쉽죠. 그럼 국내에서는 생각보다 스테로이드 사용 인구가 많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엄청 많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라고 추산하세요? 전 최소 3만 명 이상. 헬스장에서 진짜 헬린이 같이 보이는 친구도 뭐 디볼, 위니 먹고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네. 쓰고 티가 안 나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뭐 10명이 샀다 그러면은 9명이 일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팟캐스트 시작하기 전 오늘도 에이블진 프리미엄 월구독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최은총 선수편 팟캐스트에서 당첨되신 분도 정말 글을 잘 써주셨는데요. 지점별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 중 한 분을 선정해서 프리미엄 월구독제 체험권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에이블짐, 아무래도 보디빌딩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에이블짐은 보디빌딩에 특화된 그런 기구들이 잘 편성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의 후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댓글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둘, 셋. 네, 팟캐스트 64. 오늘의 주인공은 보디빌더도 아니고 보디빌딩 코치도 아닙니다. 오늘은 전직 스테로이드 케미컬 업자분을 모셨는데 오늘 호칭은 그레이 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투프이님도 만나 뵙게 되고 해서 참 네.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네. 전직 케미컬 업자로 약도 많이 팔아봤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정보도 많고 오늘 네. 재밌는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을 때 뭐 제조도 하시고 예. 판매도 하셨고 유통 뭐 다 그쪽에서 할 수 있는 할 데를 수 다 있는 건 다 해보신. 해봤죠. 지금은 현재는 좀 안 하고 계시는. 지금은 안 하고는 있는데 네.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너무 많은데 네. 그걸 가만히 갖고 있기는 좀 아깝고 네. 어디 가서 풀 데가 없을까 하다가 이제 네.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제 보디빌딩을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은 좀 알 수도 있겠죠. 지금. 예. 예. 그분들 혹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이제 뭐 본인이 이제 최고로 이제 판매를 했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케미컬의 한 몇 % 정도를 맡으셨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구멍가게였어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이제 좀 대형이라고 할까요? 그쪽 분들하고의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뭐 이 돈이 목적일 수도 있었겠지만 전 케미컬에 너무 진심이었어서 케미컬의 이제 어떤 상호 반응에 대한 그 사람들한테 네. 그 사람들이 썼을 때 이런 자료들을 좀 모아보고 싶었어요. 뭐 피 검사라든지 아니면 뭐 부작용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한국인 대상으로 일반인이나 뭐 선수들 대상으로 그런 데이터를 좀 모아보고 싶었어요. 많이 궁금했어요. 그런 데이터들이 혹시 몇 년 정도 누적이 되셨나요? 데이터로 치면 한 6, 7년 되는 것 같습니다. 와우. 그러면은 몇 명 정도라 볼 수 있을까요? 몇 명 정도의 제가 지금까지 뭐 피검사 내용만 가지고 있는 게 한 900장 정도 되고요. 와. 그다음에 뭐 각종 뭐 부작용이나 이런 사건 사례 엄청 많죠. 그런 데이터들은 이제 가지고 계시고 이제 추후에 이런 어떤 정보로 좀 활용하고 싶어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뭐 사실 음지에서 쓰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음지라고 하면은 일반인들 절대 일반인들. 일반인들이 너무 많고 선수들보다 일반인들이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구매를 하는 비율이 선수와 일반인들의 비율이. 뭐 10명이 샀다 그러면은 9명이 일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명이 일반인. 90%가 일반인이고 10%만이 선수라고요? 그렇죠. 반대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어떤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저도 정말 사소하고 하찮은 이유가 너무 많아요. 약물인데. 정말 하찮은 이유로 이 약을 아무렇지 않게 쓰려고 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면은 가장 하찮은 이유 중에 여자친구가 바람이 났대요. 근데 바람이 난 상대가 헬스 트레이너래. 몸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그 트레이너만큼 몸이 좋아지고 싶어서 연락이 온 친구들도 있고.
나이대가 어느 정도인 거죠? 그런 친구들? 그 친구는 한 20 중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사고방식이 자리 잡히는 나이인데 그런 감정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 많습니다. 그런 감정에 의해서.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그렇게 선택할 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한번 얘기를. 저는 이게 판매하면서도 원칙이 있어요. 네. 일반인들 중에서도 써도 효과가 없을 것 같은 친구들한테는 약을 안 팔았고요. 그다음에 그 효과가 없을 것 같은 친구들은 노베이스 운동. 네, 아예 운동 경력이 짧거나 짧거나. 아니면 운동 경력은 긴데 몸이 없는 친구들. 잃어버린 뭐 3년, 5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실제로 막. 그러니까 운동은 뭐 3년을 했다 그래서 사진을 보여달라 그러면은 운동한 티가 하나도 안 나. 이런 사람들은 약을 써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예. 그럼 약을 쓰기 전에도 어느 정도 자연으로 운동했을 때에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케미컬을 썼을 때 반응이 있다는 소린가요? 아니죠. 3년을 운동을 했는데 네. 노베이스로 3년을 운동을 했는데 운동을 했으면 운동한 티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그렇죠. 운티라고 하죠. 예, 운티가 하나도 안 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운동을 잘 못한다던가 네. 아니면 뭐 음식 조절을 못한다던가 일단 기본적으로 몸을 만들 줄을 모르는 상태에서 약을 써봤자 효과가 없으니까 네. 쓰지 말아라 라고 설득을 시켜요. 저는.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양한 유전자들을 이제 뭐 저도 개인적으로 뭐 많은 회원들을 이제 티칭을 한 건 아니지만 가끔 보면은 그 차이가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운동에 대한 반응 속도나 식단에 대한 반응 속도가 어마어마한 분이 있는가 하면은 미비한 사람도 있고 이제 다양한 데이터가 있다고 하는데 그 데이터도 케미컬이 들어갔을 때 엄청난 반응을 보이는 사람하고 반응이 크게 없는 사람들 그게 분명히 구분이 되나요? 구분이 되죠.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전자 타령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전 유전자 타령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긴 해요. 왜냐면 어느 선까지는 충분히 노력이 필요하니까. 어느 선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보지도 않고 막 유전자 타령만 하고 하니까는 그런 사람들도 싫어하긴 하는데 유전자 탓도 있다. 데이터가 많이 있으시니까. 아까 그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도 수집하신다고 하는데 많죠.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막 유명한 게 뭐 진호, 가이노, 여드름, 탈모, 고환 수축 막 이런 거에 막 핀트가 꽂혀 있어요. 이제 겉으로 튀어나오는데 이건 정말 아주 사소한 거거든요. 사소한 거요? 아주 사소한 부작용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생명이랑 아무 상관 없잖아요. 머리 날라가도 안 죽잖아요. 그렇죠. 여드름 날라가면 그냥 피부과 당기면 돼요. 뭐 고환 수축 됐어. 시간 지나면 다 회복되고 안 죽는단 말이에요. 생명이랑은 절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런 사소한 부작용만 알고 접근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건 아주 사소한 부작용인데 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좀 심각한 부작용 사례라고 하면은 뭐 심근 뭐 아니면 신장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지질 관련된 모든 거는 다 위험하죠. 기본적으로 제가 많이 봤던 거는 부정맥은 그냥 너무 많고 그다음에 지질 관련된 거 뭐 혈압 상승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장이 의외로 많이 잘 고장 나더라고요. 보디빌딩 케미컬 사용에 있어서 신장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초가 고혈압에 의해서 신장과 뭐 이렇게 연쇄 반응처럼 이제 난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기전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감기만 걸려도 이게 로이더가 걸리는 감기랑 일반인이 걸리는 감기가 면역력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면역력이 더 떨어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은 헬창이라 그러면은 몸이 막 우락부락하고 건강해 보이니까 더 튼튼해 보이는데 오히려 감기도 더 잘 걸리고 염증도 그러니까 조금만 비워도 염증도 잘 생기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수많은 분들의 이제 데이터를 좀 종합을 해서 이제 뭐 피드백도 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종합만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다 보면은 뭐 발기가 안 된다. 이런 연락이 오죠. 그러면 이런 연락들을 많이 받고 처음에는 저도 잘 모르니까 뭐 논문도 보고 공부는 했지만 제가 의사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해서 치료가 됐다. 뭐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다 보니까는 정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또 그런 걸 물어보는 친구가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는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됐다더라. 이런 걸 이제 알려줄 수가 있죠. 그 아까 전에 이게 일반인 사용자가 90%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뭐 이야기했던 뭐 여자친구의 그냥 감정적인 변화, 그다음에 저희가 만나기 전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번화가에서 시비가 걸려서 몸을 불리고 싶어서 시비가 자기만 걸린대. 자기만 맨날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면은 시비가 예. 자기만 걸린대.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선택을 하는 사례들, 그런 거에 있어서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뭐 후회를 한다거나 그런 연락을 원망을 한다거나 그런 연락 보통 그렇게 시작한 친구들은 효과가 못 봐요. 효과 자체를 못 본다고요. 왜냐면 기존에 뭐 운동을 할 줄 안다든가 네. 뭐 헬스 경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레슨을 받아봤다든가 네. 이런 경력이 있어야지 몸을 만들 줄 아는데 사람들이 이게 스테로이드를 마법의 약으로 생각을 해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설파하는 사람도 있고 안 써보고도 안 써보고도 막 자기가 이제 사용을 했을 때는 올림피아를 갈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나도 쓰면은 저렇게 될까? 쓰고 티가 안 나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그 비율이 더 많나요? 그럼요. 쓰는 사람도 일반인이 많고 효과를 못 보는 친구도 일반인이 훨씬 많고. 그 논문 있잖아요. 옛날에 그 막 되게 유명한 내추럴들 사이에서 유명한 논문 중에 뭐 어떤 무리군을 뭐 10명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약을 쓰게 하고 운동을 안 하게 하고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나머지는 운동을 하게 했는데 그 시간에 뭐 6주간의 시간을 봤더니 운동을 아예 안 하고 약을 쓴 사람들의 근육량 증진이 조금 더 많았다. 그거는 솔직히 뭐 인바디 재는 거는 사람마다 다 뭐 체형도 틀리고 뭐 밥 한 끼를 먹어도 누군가는 대사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밥을 먹어도. 저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모집군이 막 정말 수천 명이 아닌 이상 그런 걸로는 전혀 논문이 뭐 숨만 쉬어도 근육이 나온다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현존하는 그런 이제 스테로이드 케미컬에 관한 논문들은 그 모집군이 되게 적잖아요. 실험군 자체가 너무 작아요. 말이 안 돼. 그걸로 근데 뭘 판단하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이네요. 제가 이거를 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게 저도 뭐 논문도 많이 찾아보고 뭐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고 공부도 많이 해봤지만 이 이론이랑 실제랑은 차이가 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약의 기전은 뭐 다 똑같겠지만 그 기전이 반응하는 사람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부작용도 다 케바케고 뭐 부작용이 없는 친구도 물론 간혹 있긴 한데 부작용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몸으로 더 잘 표현이 되나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예요. 부작용이 아예 없는 친구들은 약에 대한 반응도 아예 없거나 약에 대한 반응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은 약발 좀 더 잘 받거나 부작용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아예 약이 몸 자체에서 사라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뭐 이 약이 짭이라서 여드름이 올라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짭이 아니라 진짜라서 여드름이 올라오는 거예요. 와우. 왜냐하면 호르몬 여드름이 올라오는 이유도 케미컬을 쓰면 여드름이 올라오는 이유도 많은데 그게 뭐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 안드로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다 상황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호르몬은 불균형이 된다는 걸 가정을 하면은 여드름이 올라와야 정상이죠. 여드름이 안 올라온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은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인데 2024년에 니거커가 올림피아를 준비하다 포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대외적인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각종 실제 이제 소스를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뭐 구독자님들한테는 공개를 했지만은 니거커가 당시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주장했던 바로는 액션이 없었다 몸에. 본인이 이제 맷젠슨과 하면서 받았던 약들에 대한 액션이 없었다. 그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이 부분도 제가 할 말이 있는 게 만약에 저번 사이클에 뭐 부작용이 없었다. 그래서 다음 사이클에 똑같은 걸 써도 부작용이 없을 거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사이클에 부작용이 없었다고 이번 사이클에도 부작용이 없으라는 법 없고 저번 사이클에서 부작용이 있었다고 이번 사이클에도 부작용이 또 있을 거라는 법도 없고 반대로 그냥 그 액션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똑같이 본인이 했는데. 그렇죠. 그럼 니거커의 몸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일 수도 그때 있겠네요. 당시 뭐 신경계라든지 뭐 몸의 뭐 대사 환경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좀 강제적으로 휴식을 했고 지금은 뭐 보시다시피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니거커이기 때문에 당시의 이야기로 사실 국내 보디빌딩 팬들은 많은 이제 관심이 없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해외 보디빌딩 팬들은 갑론을박이 되게 많았거든요. 가짜 약이다, 진짜 약이다, 니거커의 문제다. 근데 니거커의 문제다. 니거커의 당시의 상황과 동일한 걸 썼어도 당시의 상황과 몸 상태에 따라서 반응이 없을 수도 있다. 아예 없을 수는 없죠. 그냥 있긴 있었을 텐데 약했을 거다. 반응. 니릴코치님이 니거커 업데이트 받아보고 내추럴 같다고 하셨대요. 이거 내추럴 이거 절대 나가지 말라 이렇게 했대요. 맷젠슨한테 실제로. 아까 전에 이제 약물을 이제 똑같이 쓰면은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좀
예. 반응이 없는 게 아니라 몸을 못 만든다고 하는 게 몸을 더 못 만든다. 적당한 아, 거. 몸을 더 못 만든다. 예. 부작용은 있으니까 예. 부작용이 있다는 건 몸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데 약이 그러면은 효과도 봐야 되는데 예. 뭐 운동을 못 한다든가 뭐 네. 운동을 대충 한다든가 사람마다 열심히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깔짝거리다 가는 것 같아. 그리고 운동이란 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방법론도 그렇죠, 되게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예.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딱 봤을 때 그냥 내추럴의 일반적인 기준에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쵸. 그 수준에도 못 미치는 몸이지만 약을 쓴 몸이 주변에 많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아유 헬스장에서 자 헬린이 같이 보이는 친구도 뭐 디볼 위니 먹고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네. 아, 근데 몸이 그냥 그러니까 그런 상상도 제가 저런 걸 먹었는데 몸이 저런다고? 이런 친구들 진짜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일반인들이 네. 약물을 구하는 게 그렇게 쉬워진 루트는 너무 많죠. 너무 많다. 예, 뭐 구글링이라든지 그럼요. 요즘은 뭐 제가 아는 애들 중에는 대학생인데 그렇게 구글링 해가지고 직구 사이트에서 그걸 구매를 해서 한국에서 이제 좀 똥을 붙여 판다든가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대신 그게 더 수익이 좋으니까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본인도 사용을 하면서 안 쓰면서 파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GTP 요즘 GTP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검색해서 해가지고. 그거 검색해서 전문가인 척 하면서 뭐 아는 게 많은 척하면서 파는 거예요 그냥. 그럼 국내에서는 생각보다 스테로이드 사용 인구가 많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엄청 많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라고 추산하세요? 전 최소 3만 명 이상 봅니다. 그냥 여태까지 지금 쓰고 있는 거 말고 여태까지 사용했던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최소 3만 명 이상. 그럼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번 약을 사용한 사람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 이제 자연의 상태로 돌아온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것도 본인 멘탈, 네. 사람의 성격. 대부분 좀 강제성에 의해서 건강의 문제나 아니면 뭐 다른 이유에 의해서 관둬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이상 뭐 약을 쓸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고 그냥 그런 이제 가치관의 변화. 예. 와우. 지금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이 예. 그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인구들이 쓴다.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잖아요. 뭐 내추럴 보디빌더로 이제 좀 알려져 있지만 이제 몰래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많은 쪽이 사용하죠. 일반인인데 티도 안 나는데 사용하고 있는 그 인구가 훨씬 많다. 네. 그리고 취미로 헬스를 시작을 했다가 약을 접했다가 바프를 찍을까 하다가 그냥 내추럴 대에 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와우. 왜냐면은 바프 찍을 돈이나 시합 참가해서 영상 뭐 신청하는 돈이나 오히려 그게 더 싸게 먹힐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이 바닥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약 쓰고 기념으로 사진 남기려고. 근데 그러다가 뭐 좋은 성적을 덜컥 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냥 약발을 잘 받아서 그냥 자기는 그렇게 높게 그랑프리 한 친구도 봤으니까요. 근데 취미로 나갔는데 취미로 나갔다가 그랑프리를 했어요? 도핑 통과했나요? 네. 도핑을 통과했어요? 그럼요. 경구 먹고 뭐 일찍 끊으면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어요. 피해가는 거는 뭐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런 도핑 시스템이 그러면은 피해가기 쉽다, 중간, 어렵다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 쉽죠. 만약에 데이터만 충분히 있다면 쉽죠. 왜냐하면 저도 도핑 공부도 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핑 기술이 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수시로 검색을 해보고 그럼 약에 대한 걸 좀 공부를 하려고. 근데 걸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이제 그 공부에 대한 공부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는 거죠. 데이터가 없어. 왜냐하면은 그 인터넷에서는 뭐 한 달이면 빠진다, 뭐 2달이면 빠진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오차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그냥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바닥에서 이제 내추럴 보디빌더 꾸준히 활동했던 사람들이 뭐 약을 써서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뭐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일반인들이 생각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바프 대신에 케미컬을 사용해서 일반 대회는 어려우니 내추럴 대회를 나가는 케이스들이 있다. 이왕이면 그래도 병풍 쓰는 것보다는 좀 경쟁되는 그런 시합을 나가고 싶어하니까. 입상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기념적으로. 와우. 많아요. 바프 대신 나가는 친구도 있고.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고 나면은 그 내추럴 보디빌딩이라는 부분에 좀 뭐 보디빌딩을 그래도 즐겨 보시죠. 아이 그럼요, 전 좋아합니다. 좀 회의감이 많이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 내추럴 보디빌딩에 대해서. 사실 저는 몸으로는 보질 않아요. 왜냐면 쓰고도 네. 안 좋은 친구들 너무 봤고 네. 선수들 같은 경우도 내추럴에서 로이드로 전향을 하고 싶어서 온 친구들도 많이 봤는데 네. 쓰고도 자기는 꽂으면은 진짜 뭐 고릴라가 될 줄 알았던 건데 네. 네. 한 체급도 못 올리는 네. 친구들 네. 이런 친구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쓰고 체급을 못 올리고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어. 네. 그럼 다시 내추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 그 공개를 안 하고? 그렇죠. 자기는 쓰면은 좋아질 줄 알았던 네. 거야. 그리고 로이드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 그렇게 변화가 없으니까 남아야겠다. 이런 친구도 봤고. 와, 그게 이제 사람마다 이 액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몸의 반응의 정도가 천차만별이겠네요. 그렇죠. 기존에 있던 그 베이스와 상관없이 또 쓴다고 다 좋아지는 게 아닌 건 확실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주신 것도 있는데 이런 펩타이드 관련해서 굉장히 질문이 많은데 그 사실 부분은 제가 옛날 사람이라 네. 펩타이드에 대한 공부는 없습니다. 잘 펩타이드는 모릅니다. 요즘 떠오르는 화두인 거죠? 옛날부터 있긴 했는데 네. 요즘 그 부쩍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이제 국내에서 그 보디빌딩 쪽에만 이제 약물에 많이 유통이 되나요? 아니면 보디빌딩 외에 다른 종목들 다른 종목도 많아요. 타 종목도. 뭐 보디빌딩뿐만 아니라 그럼요. 뭐 엘리트 선수들 떠나서 뭐 육상, 수영, 뭐 격기, 뭐 주짓수, 뭐 MMA, 뭐 복싱, 농구 선수. 네, 농구 선수요? 네, 그다음에 역도. 어. 뭐 다 봤어요. 그러면 보디빌더들이 사용하는 약물하고는 좀 다른 약물들을 사용하시겠네요. 근데 그 종목에 유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대보 스택이라고 혹시 얘기해도 되나? 대보 스택이요? 그러니까 대보 사람들이 대한 보디빌딩 협회. 예. 대보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택이 있어요. 대보 이제 옛날 뭐 1세대부터 전해져서 와서 그런 건지 몰라도 도핑을 회피할 수 있는 도핑도 도핑이고 또 마일드한 걸 또 그렇게 좋아해. 옛날 사람들. 마일드한 걸. 네. 그래서 그런 대보 스택이라는 게 있듯이 그 사람들도 종목마다 자기 선배들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격기는 뭐 할로 뭐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아, 그럼. 예. 네. 그다음에 뭐 육상 같은 경우는 뭐 위니 EPO 이런 거 다 네. 자기들마다 전해져 내려오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 많은 분들이 지금 현존하는 이제 유명 내추럴 선수들, 몸 좋은 선수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몸으로는 약을 쓰는지 안 쓰는지 절대 할 수 없어요. 진짜 누가 봐도 우와 이 사람은 로이더다 이러지 않는 이상 사실 그런 몸까지는 없잖아요. 제가 좀 그렇게 생각하는 저는 아무래도 올림피아 선수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쵸.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 누가 봐도 로이더다 할 정도의 몸이 아니라 현존하는 내추럴 탑 선수들을 보면은 내추럴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근데 이제 몸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면은 몸으로는 절대 못.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가 아닌 어느 정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증거나 데이터로 종합을 했을 때 내추럴이 아닌데 내추럴을 행세하고 있는 좀 네임드 선수도 있는 건가요? 네임드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임드 중에는 없고 네. 하지만 조금 유명하진 않지만 조용히 내추럴 대회를 사용한 채로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 아는 지인 중에는 내추럴 대회를 나갔는데 저한테 약을 사고 약을 쓰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저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친분이 있어서 네. 얘기를 하다 보면 약도 제가 팔았어요. 네. 뭐 약 쓰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럼 둘이 얘기를 해. 근데 얘는 자기가 마치 내추럴인 것 마냥 저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내추럴 대회를 나가는 나한테 약을 사고 네가 로이던 걸 내가 아는데 그냥 대화를 하다 보면 마치 자기가 내추럴인 양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속이는 거네요. 네, 그냥 얘가 지금 이게 왜 이러지? 술 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짜 내추럴들. 실제로 있다면 그건 진짜 그냥 병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일반인들이 바프 대신 이제 사용을 해서 그냥 출전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다를 수 있는 가짜 내추럴이네요. 진짜 나는 내추럴 바디빌더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가짜 내추럴. 그게 맞아요. 내추럴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 약을 약간 쓰면서. 일반인들은 그냥 취미 삼아서 어차피 난 이 업계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경험 삼아. 그건 진짜 정신병이 많네요. 딱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 진짜. 근데 이제 저 새로운 내용들이 많은데 아까 저랑 좀 얘기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군에 있을 때 네. 실제로 약을 들여오다가 걸린 소대원들을 잡은 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대에서는 어느 정도 약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선생님은 좀 이와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쉽죠. 저는 뭐 군인들 휴가 나가서 사가는 친구도 많고 네. 저 아는 친구 중에는 인젝하다가 잡혀갖고 영창 간 친구도 있고 군대 내에서. 그러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은 무사히 들여와서 뭐 아무도 모르게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네요. 뭐 아무도 모르게 쓰는지 지네들끼리 뭐 내통을 해서 쓰는지는 몰라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보면 너무 군대 많아요. 내에서도? 예, 많아요. 인젝이고 뭐 경구는 너무 쉽고 네. 솔직히 인젝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인젝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한두 명은 아닌 것 같아요. 주사기라는 그래도 이제 감추기가 힘들 정도 사이즈가 있는데 그거 제가 한번 얘기 들은 거는 네. 프로틴 통 있잖아요. 네. 프로틴 통에다가 깊숙이 계속 예, 스쿱이랑 같이. 봉지에 넣어가지고 밑바닥에 깔아갖고 갖고 들어갔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검사를 안 하니까요. 저도 당직 사령을 썼을 때 뭐 그렇게까지 검사를 했던 기억은 없어요. 뭐 닦아가지고 뭐 보충제 갖고 왔습니다 이런데 뭐 다 이게 돌려 해가지고 하진 않으니까 그렇게 또 들어보니까 그렇게까지 본인이 사용해야겠다면 사용할 수는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뭐 군대에서 몸져서 솔직히 군대는 내추럴도 몸이 좋아져서 나올 수 있는 곳인데 그 안에서 약까지 썼다. 그러면은 더 좋아져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내추럴 보디빌더 분들이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뭐 몸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전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도 패스하면 안 돼요. 패스할 수 없다. 네. 충분히 의심할 수는 있는데 네. 그렇다고 뭐 또 모두를 의심하는 건 또 나쁜 거니까. 근데 의외로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나왔으면은 뭐 이렇게 가짜 내추럴 중에 네임드가 있다. 뭐 이런 어그로성 이런 걸 발언을 하실 줄 알았지만 가짜 내추럴 중에 네임드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없으시고 오히려 정말 일반인들이나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들이 있다. 지금 꽤 충격적인 이제 이야기가 어차피 저는 지금 어떤 유명 프로그램 가짜 내추럴 조준님이 하는 그 프로그램 이후에 저는 이 채널의 영상이 편집 없이 이제 여과 없이 올라갈 거지만 가짜 내추럴에 출연하고 계신 분 중에 이미 지금 최근까지 나왔던 것 중에서는 이제 문괴물님께서는 본인이 이제 공개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지만 그 외의 인물 중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짜 내추럴이 있다. 네, 그것도 제가 우연히 봤어요. 이틀 전에 그 방송을 우연히 봤는데 네.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 의심되는 부분이라는 게 1부터 100이라고 하면은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 정도? 한 10%? 10% 정도 의심이 된다. 예. 아 그러면은 그분이 100% 가짜 내추럴이다 이런 건 아니네요. 처음에는 10%였어요. 그 영상 처음에는 10%였다. 네, 처음에는 10%였고 근데 궁금한 거예요. 또 제 호기심. 왜냐면은 저거 낯익은 수치인데? 왜냐면 좀 많이 봤으니까 낯익은 수치인데 그냥 넘어갈 수도 솔직히 있었을 텐데 낯익은 수치야. 그래서 제가 조준님한테 본인이 이제 모으셨다고 하는 그 수많은 데이터 7, 8년을 모으셨던 그 데이터 중에 낯익은 수치.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제가 먼저. 와우.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인데 혹시 나 이 사람이 조금 의심되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나 보여줄 수 있겠냐. 네. 그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자문을 좀 해주다가 그 자료를 딱 봤는데 그 사람의 기록들을 그 피검사 기록을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100% 로이더예요. 10%에서 100%가 됐어요? 네. 100% 로이더. 그래서 이제 자문을 하고 이따가 이제 또 PD님도 만나게 되겠지만 방송에 나가서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지금 아예 모르는 상태예요. 모르죠. 그러니까 제 기준에 그 사람은 무조건 100% 로이더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해보시면은 심증을 가지고 얘기하는 스타일도 아니세요. 보면은 뭐 유명한 선수들을 끌어내서 어그로를 끄시는 스타일도 아니고 유명한 내추럴 선수들 중에서는 자기가 생각할 때 가짜 내추럴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몸으로는 판단이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 분이 100%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은 그 검사 결과를 봤을 때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 사람은 이래 해서 로이더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게 건강상의 문제로 그런 수치가 나왔을 수는 있는데 그게 한 가지면 괜찮은데 그게 연속적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쌓여버리면은 그게 한 사람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 한 가지가 한 사람한테 몰빵으로 다 나왔다. 자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 가짜 내추럴 시즌 1부터 본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남성 호르몬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꽤 있었단 말이죠. 이 부분도 제가 할 말이 엄청 많아요. 네네. 남성 호르몬이 그
누구지? 0.7 나오신 분? 네네, 조영재 선수. 네, 저는 뭐 3점대, 2점대, 1점대까지 많이 봤어요. 네. 그리고 0점대는 사실 본 적이 내추럴인데. 네. 네. 0점대는 본 적이 없었는데 네. 조영재 씨 방송 나오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제 아는 지인분이 약을 써보고 싶다. 그래갖고 저는 얘기를 하죠. 항상 약을 쓰기 전에는 항상 피 검사를 먼저 해봐라. 왜냐하면 비포 데이터가 있어야지 애프터에서 어떤 게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 수 있으니까 항상 약을 쓰기 전에 피를 뽑아보라고 해요. 근데 그분이 0.4가 나왔어요. 아, 그러면은 그 남성 호르몬으로는 그럼 지금 말하는 네. 그 이제 가짜 내추럴이란 분의 그 수치는 네. 단순히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냥 딱 보고 이거 이상한데 정상 범위가 아닌데라고 이제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데이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수치들을 조목조목 확인한 네. 의심이라는 거네요.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이래 해서 이래 하고 이래 해서 이래 하다. 방송이 내일 몇 시죠? 저 봐야겠는데. 내일 9시 라이브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조목조목 설명을 하실 거고 그분이 누군지도 공개를 할 거예요. 저는 다 얘기를 할 거고 그분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솔직히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꼭꼭 집어갖고 이래서 로이더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분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 방송에 나가고 나면은 그분은 로이더가 됐을 거예요 아마 여론에서는. 와, 근데 여론을 설득하려면은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다 보니까 여론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 정도로 이제 설명에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확실히 뭐 워낙 많이 봤던 데이터니까. 그리고 내추럴 아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로이더 아트는 많이 나왔던 결과니까. 항상 지금 보시면은 어떤 한 개인이 약을 쓰기 전과 후의 데이터를 다 갖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저는 항상 약을 쓰기 전에 뭐 처음 쓰는 사람이든 여러 번 써봤던 사람이든 항상 처음에 시켜요. 피 검사를 받아보라고 추천을 해요. 그래야지만 쓰고 났을 때 내 몸이 어디가 어떻게 나빠졌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그 선생님의 경우는 다른 업자들과는 다르게 그런 어떻게 보면 병적인 호기심이죠. 네. 그런 걸로 인해서 본인의 수고를 감수하고라도 전 그게 그냥 판매의 수익으로만 이제 그치지 않고 파헤치는 거네요. 그 약 케미컬에 대해서. 그게 궁금하기도 해서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설명도 친절하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까지도 그 친구들이랑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니까 그 이후의 상황도 다 알 수 있죠. 약을 끊고 난 친구들이랑도 연락을 하니까. 지금 이제 약을 안 쓰는 친구들이랑도. 보디빌딩을 하는 분들도 어쨌든 그 판매의 10%는 이제 차지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보디빌딩을 하는 분들의 이제 이런 피 검사나 아니면 그 모습들을 봤을 때 선수들의 이런 겉모습만 보고라도 이 선수가 좀 위험하다. 소위 말하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수 생활을 길게 하기가 힘들겠다. 아니면은 건강적으로 곧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겠다 하는 것도 좀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조금 위험해 보이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은 알아서 자기들이 관리를 잘 하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보는 친구들은 조금 위험해 보이면 야, 너 피검사 해본 지 얼마나 됐냐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잘 할 텐데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솔직히 좀 잘못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 보이는 사람들. 잘못됐다는 건 어디까지를 말씀하세요? 뭐 쓰러진다거나 뭐 체하까지. 그래서 저는 이승철 형님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건강하게 잘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그 말인즉슨 본인의 이제 건강 체크도 이제 꾸준히 하신 거고 오랜 세월 하시면서 막 이렇게 무리를 한다고 하죠. 그 부분이 없으셨다는 거죠. 그 헤비급으로 올라갈수록 데미지가 더 많이 쌓이고 신장이나 심장이나 다 부담이 더 많이 가는데 그 오랜 세월을 그렇게 운동을 하신 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좀 해외 쪽으로 보디빌더들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탑급 선수여도 좋고요. 뭐 해외 보디빌더 분들 중에도 조금 본인이 생각했을 때 사실은 제가 올림피아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유명한 선수들 그냥 탑3 뭐 탑5 요 정도 선수들만 알지. 클피도 뭐 선수들도 많이 모르고 시범 정도? 잘 몰라요. 아니 그 이제 보디빌더들의 죽음이 코로나 이후에 조금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대화 주제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왜냐면 모르시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보디빌더들의 죽음이 한동안 없다가 좀 코로나 전후로 해서 조금 많이 있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일단은 로이더는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요. 아까도 약해요. 말씀하셨다시피 예. 그러니까 모든 바이러스나 세균에 취약해요. 모든 바이러스, 세균. 솔직히 저는 뭐 봉화지겸 아시죠? 봉화지겸. 들어본 건 한데 네, 어디가 아픈지를. 그러니까 세균 이게 염증이 생겨갖고 뭐 차는 건데 이게 저는 옛날에 그냥 쌍팔년도 그러니까 군대에서 나 걸리는 건 줄 알았어요. 봉화지겸이 동그랗게 올라오는 건가요? 예. 세균성 감염 이렇게. 저는 그 쌍팔년도 진짜 군대에서 나 걸리는 건 줄 알았는데 로이더들이 은근히 이게 좀 있어요. 외부의 세균이나 이런 감염으로 인해. 그러니까 이런 거에 지금 지금 달나라가는 세상, 화상 가는 세상에 지금 봉화지겸이 걸린다는 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코로나란 발언을 하면 또 유튜브에 제재가 가나? 아무튼 코비드로 인해서 뭐 대부분의 이제 좀 안 좋은 사례가 있었던 게 이제 노인층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사용하시는 분들의 면역력이 극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사용하는 사람들의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건 그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면역력 부분에 있어서도 세균 감염에 있어서도 각별히 주의를 해야겠네요.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는 저는 파상풍 주사 항상 맞으라 그래요. 아 파상풍 주사까지. 왜냐 세지라는데 언제 어떻게 세서 녹이 감염될지 모르니까. 네네. 파상풍 주사도 항상 맞으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좀 주제를 바꿔서 보디빌딩 코치 분들을 지금 클라이언트 중에 보디빌딩 코칭을 받고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죠? 근데 그런 보디빌딩 코칭에 대한 부분인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나요? 너무 많죠. 너무 많다. 너무 많아요, 정말. 일단 뭐 미성년자한테 약 굽는 것도 미성년자한테 약 굽는 것도 저는 너무 그 부모한테 허락을 받고 굽게 하는 건지. 근데 미성년자한테 약을 굽는 이유가 뭡니까? 그 뭐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는 모르겠어. 굳이 대학 보내려고 애한테 약을 꼽게 하는지. 그것도 중요한 거는 얘가 놓는 것도 아니고 직접 주사를 놔줘요. 그 코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런 거 저는 정말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옛날 사람들 지금 뭐 대보 사람들도 뭐 고등학교 때부터 쓴 사람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미성년자한테 약을 그렇게 쓰게 하고 그 부모한테는 허락을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좀 되게 심각하다 생각을 하고 일반인 레슨생 선수 목적이 아니고 일반인 레슨생한테도 에페를 IV 놓는 사람을 봤어요. IV가 뭐죠? 혈관 주사. 그러면 양이 많은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피하나 근육에 맞는데 이거를 혈관에 놓는 거예요. 위험한 아무래도 리스크가 뭐 수백 올라가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게 웨페드린이라는 것은 미국에서는 안 쓰는 걸로. 그게 이제 스테로이드성 약물이 아니라 마약성으로 구분을 해서 이게 왜냐하면 인간의 뇌 체계, 도파민 체계를 망가뜨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스테로이드보다 위험 항목으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내추럴이 아니라 일반 여성분들 있잖아요. 여성분들도 많이 맞아요. 왜요? 다이어트 목적으로. 잠깐만. 그러면은 지금 고객들 중에 여성분들도 계시나요? 아, 있죠. 여자도 많았죠. 여자들은 뭐 선수도 있었고 다이어트 목적. 그냥 일반 다이어트 목적인데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그 PT 선생한테 에페를 살 빠지는 약이라고 에페를 IV를 맞고 계속 맞다 보니까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마약성 약으로 미국에선 분류가 된대요. 사실 이게 중독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이거 크게 문제는 없는데 많이 쓰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자기가 멘탈적으로 관리를 한다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고는 사례들을 보니까 사고는 다 거기서 나.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고는 다 거기서 나요. 에페에서. 모든 사고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쓰러지거나. 그러니까 뭐 멘탈적으로 중독이 된다든가 심장마비가 온다든가. 심장마비. 그러면은 CPR까지 간 친구도 봤어요.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이제 유명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나 이런 본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음지 일반인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데 그런 세계에서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고들이 많아요.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거 자기가 서치해서 하고 그 유명한 사람들은 그 주위에 쓰는 사람들이라도 있으니까는 뭐 얘기라도 듣고 서로 뭐 정보도 교환할 텐데 근데 일반인들은 그런
좀 상급 정보, 고급 정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네. 정보가 없잖아요. 인터넷에 아무나 그냥 검색만 하면 누구나 아는 그런 싸구려 정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도 많고 그런 거를 또 믿으니까. 또 중요한 거는 챗GPT를 요즘 검색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챗GPT로도 검색을 해보면은 잘못된 정보가 나올 때가 많아요. 아, 본인이 봤을 때. 네. 잘못된 정보가 나올 때가 많아요. 어쨌든 챗GPT라는 것도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그렇죠. 간략하게 네. 종합만 해주는 거니까. 네. 와우. 그거를 믿고 쓰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면은 이제 업자님이 봤을 때는, 그레이님이 봤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고 사례들이 많은데 알지 못한, 왜냐면은 유명 보디빌더들이나 아니면 그렇죠. 유명 선수들에 의한 사고가 아닌 이상 우린 일반인들이 그런 거에 대한 위험 의식을 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유명 선수들이 이제 멀쩡히 시합을 뛰고 건강하게 은퇴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써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일반인들은 사고가 좀 많죠. 유명한 사람들에 비해서. 오히려 일반인들이 훨씬 많죠. 사고는. 근데 그 사고는 제가 볼 때는 다 대사촉진제로 인한 사고들이 좀 많아요. 스테로이드, 직접적인 스테로이드보다는 이런 뭐 에페드린이라든지 뭐 클렌 이런 그 대사촉진제들이 사고를 좀 많이 유발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일반인들이 사용 비율이 올라간 걸까요? 솔직히 선수도 아니고. 텔레비 보면은 뭐 유튜브 보면은 약물 쓰는 사람도 나오고 또 인스타 빌더들도 많잖아요. 인스타에 뭐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모습이 아닌데 실제로 보면 다 조그맣고 막 좋지도 않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인기, 부와 여자, 명예 이런 걸 얻다 보니 나도 이제 뭐 플렉스를 하고 싶은데 쟤는 쟤도 약쟁인데 저 말짱이 잘 살아 있잖아. 쟤는 뭐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러면서 자기는 위험하다고 쓰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는 쓰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모른 채로 그냥 뛰어드는 거네요. 그냥 마치 그냥 죽는 거 알면서도 뛰어드는 거네요. 죽는다고까지는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딱 거기까지예요. 진호, 여드름, 고환수축. 근데 탈모. 그 밖에 더 위험한 것들이 많다. 네, 여기서 잠깐 팟캐스트의 소중한 스폰서십 3대500 중간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들은요. 제가 아침마다 물 1리터와 함께 섞어 먹는 세 종을 갖고 왔습니다. 글루타민, 그리고 크레아틴. 크레아틴은 요즘 계속 중요하다고 화두가 되는 보충제죠. 그 다음에 EAA입니다. EAA는 3대500에서 나온 세 가지 맛, 요구르트 맛, 매실 맛, 크림 소다 맛 다 맛있는데 요즘은 크림 소다 맛에 다시 한번 빠지게 되면서 자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1리터 물에 섞어서 아침 출근길에 마시고 있는데요. 확실히 크레아틴을 먹은 뒤 제가 이제 중량들을 기록해 가고 있는데 주차마다 힘이 유지 혹은 조금씩 성장되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곧 40을 바라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이렇게 운동에 도움이 되는 보충제들을 구비하셔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조금 더 박차를 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대500 트포이 채널의 전 제품 할인 코드 대문자 TFE15를 사용하시면은 전 제품 15%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할인 코드 이용해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팟캐스트 재개하겠습니다. 참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보면은 뭐 제가 지난번에 최은총 선수하고도 뭐 이제 팟캐스트를 했지만은 일반인 분이 약물을 사용하면서 오는 그런 느낌들을 SNS에 공개를 하면서 이제 하는 케이스도 있고. 근데 거기에 몸 좋은 사람은 또 없어요. 근데 맞네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맞네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인바디 수치를 막 보여줘. 근육량이 얼마나 늘었다고. 인바디 이마에 붙이고 다니면서 나 근육량 얼마나 늘었다 자랑할 거 아니잖아요. 눈바디가 중요한 건데. 아무 상관없죠. 그러면서 이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진짜 이게 마른 왜소한 친구들은 그냥 살찌는 게 목적인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한테는 그런 영상 하나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약물에 대한 인식이 가벼워진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단순히 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체중을 불리기 위해서. 원인이 뭘까요? 저는 제 책임도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자님을 초대해서 좀 실상을 좀 알려주고 싶었는데 저는 솔직히 약투 이후로 이렇게 됐다고 봐요. 오히려 약투 이후로 예. 약투 이후로 이게 떨어진 게 아니라 약투로 인해서 오히려 올라갔죠.
쓰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어차피 안 쓸 사람은 그게 없어서도 모르고 위험하다 그러면 안 써요. 근데 약투의 이유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 그 약투하는 사람들 지금 보면은 다시 약 쓰고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자라난 세대들이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뭐 20살짜리 애들이 지금 다 공룡 유전자라고 불리는 애들이에요. 그런 걸 보고 자란 세대가. 그게 제가 알기로 약투가 19년도? 19년, 18년. 네. 그때요. 그때 다 중학생, 고등학생 20살이었던 애들이. 오래됐네요. 생각해보니까 7, 8년 됐네. 네. 7년 됐네. 그때 중고등학생 애들 그거 보고 자란 애들이 지금 다 공룡 유전자라고 불리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공룡 유전자라고 불리는 친구들 중에는 약을 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진짜 유전자가 좋은 친구도 있겠지만 저는 그 약투를 보고 자라난 세대가 많아서 공룡 유전자도 그만큼 더 많은 것 같아요.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런 걸 접했어. 물론 저거 하면 죽는데 뭐 고자된데 하지만 그렇게 이제 부작용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다른 친구들 머릿속에는 근육이 큰다. 요것만 계속 맴도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근육이 큰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지만 이건 안 보는 거네요. 그렇죠. 얘가 근육이 큰다만 보이는 거예요. 어린 친구들인데. 그걸 보고 자라온 친구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공룡 유전자가 유난히 더 많은 것 같아요. 다 그 운동을 세대들이. 빨리 접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 약투. 그럼 약투를 전반적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네요. 저는 굉장히 그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직접적으로 약을 팔 건 아니지만 제 지인이 약을 팔고 있었고 커뮤니티도 뭐 운영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 알아요. 그때 판매율을 아시니까. 판매율은 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유입만 많았. 단순 호기심. 한 소기심. 네, 유입만 많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한 6개월, 7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판매량이 조금씩 눈에 띄게 들었어요. 아, 그럼 약투 때문이 맞네요. 네. 판매율이 는 거는. 근데 그 당시에는 안 늘었지. 한창 떠들썩할 때 시간이 조금 지나고 걔네들도 좀 이제 나름대로 알아보고 할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치를 하는 필요한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약투 이후로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알잖아요, 솔직히. 몰랐던 사람들도 이런 거에 그렇죠.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 약물에 대한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SNS의 발달로 물론 이제 부를 과시하는 사람도 있고 몸을 과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시각적으로 노출이 되고 그래야만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의 요인하는 것 같아요. SNS에서 뭐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뭐 코인이나 뭐 이런 걸로 그런 것 때문에 젊은 층들이 일을 하기가 싫어지고 회사를 다니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몸이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친구들도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몸으로 인해서 부와 명예를 얻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넥스트 그게 될 거라 그 사람들이 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보지 않아요. 전혀 몰라. 약 쓰면 무조건 좋아지는 줄 아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우매한 거네요. 약 쓰면 무조건 좋아진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이런 말 하면은 또 그 내추럴 그 강성들, 네, 강성 내추럴. 네. 그 사람들은 에이씨 그래도 무조건 인정해요. 반칙인 건 맞아. 치트키인 거는 인정을 해. 네. 치트키인 거는 확실히 맞는데 그렇다고 쓴다고 다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것만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몸으로 가짜 내추럴인지 내추럴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절대 없어요. 정말 터무니없는데 약을 쓴 사람이 많다. 지나가는 진짜 한 헬린이 60kg대 친구, 삐쩍 마른 친구, 그 친구가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친구들은 너 지금 효과도 없는데 그만 써라라고 얘기하면은 그 친구들은 또 이런 핑계를 대요. 좋아지는 과정이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다. 처음에 반응이 없는데 좋아지는 계속 쓰다 보면 좋아질 거다.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처음에 반응이 없다면 포기해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 일단 한 사이클만 돌려보면은 알아요. 한 사이클로는 무조건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몸에 어느 정도 변화가 느껴지면은 뭐 들어가든 말든 그건 본인 자유인데 한 사이클 돌리고 나서도 변화가 1도 없어. 그러면 인바디상 변화 말고 실제 눈으로 본 변화 없으면은 쓸 필요가 없죠. 이게 되게 웃기네요. 약투 이전에는 약물인지도 모르고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당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약투 이후에는 알고 서치를 해서 그렇죠. 실제로 구매하는 그 구매 수요자들이 더 많아진 거네요. 그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약투 이유를 알게 됐어요. 주제를 바꿔서 사실 우리나라 법상 이 약물의 사용은 뭐 크게 위반을 과태료 처분 과태료
벌금은 아니죠. 네, 과태료. 예, 사용에 있어서 과태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판매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법적인 부분들도 서치를 해봤을 텐데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법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용을 하면 과태료. 판매도 뭐 유통, 단순 유통인지 제조인지. 제조는 좀 세게 들어가는 거. 제조가 좀 더 세고. 네. 그다음에 단순 택가리도 제조로 들어가요. 택가리가 뭔가요? 뭐 해외에서 들여와서 이제 그러니까는 반제품이에요. 반제품. 그냥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간의 수공업은 뭐 원료 사다가 용매해갖고 기름하고 이렇게 녹여서 만들면은 간의 수공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완제품이 들어와요. 그냥 네. 이런 빈 병에. 네. 이런 빈 병에 들은 걸 완제품이 들어와서 바이알에 그냥 나눠 담는 거예요. 담아서 그 택만 이제 아무거나 뭐 네. 유명한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로 사다 붙여가지고. 그럼 가짜네요, 그것도. 가짜가 아니죠. 그 이제 유명한 브랜드의 이름을 칭하는 짭이죠. 네, 네. 짭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네. 네. 근데 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제가 뭐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직구 사이트에서 사다가 똥 붙여서 파는 애들도 있고. 뭐 물건 내려 그런 것도 다 이제 일단은 법에 있어서 위반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택가리도 제조에 들어가고 네. 딱 하나요. 그냥 제조 아니면 그냥 유통 판매. 네. 둘 다 약사법 위반이긴 한데. 네. 응. 어쨌든 법에 의해서는 위반되는데 잡기도 힘들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판매는 솔직히 맘만 먹으면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판매는. 예. 네. 근데 이제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에 대한 부분도 참 애매한 게 지금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뭐 나 로이더다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해도 전혀 제재가 없잖아요. 맞아요. 구매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 구매 내역에 대한 증거. 하지만 그런 거는 남기지 않죠. 없죠. 근데 이제 만약에 업자가 잡혀서 업자 정보가 털려갖고 그러면은 이제 수익이 되겠네요.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날린 적이 없어요. 구매자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날라가고 있어요. 올해요? 네, 지금. 잡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좀 올해 뉴스 나는 분들 몇 분 있잖아요. 네, 봤습니다. 네, 그분들한테 샀던 분들 좀 과태료 조금씩 날라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와우. 처음에 업자가 잡히고 구매자들한테 과태료를 날린 적이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날라가고 있어요. 100만 원짜리. 와우. 구매를 한 기록이 있다면 사용한 걸로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해도 돼요. 구매 내역만 있으면은 그냥 그냥 과태료. 네. 하긴 사용의 여부는 그 목격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사용한 거는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법적으로는. 와. 지금 많이 또 화두가 되는 게 뭐 신톨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신톨의 의미를 사람들이 좀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보디빌딩을 좀 오래 봤기 때문에 어떤 근육 부위가 돌출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런 그 신톨의 뭐 이런 걸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보디빌더들의 이제 국소 부위의 염증에 의해서 좀 근육의 부위가 모양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뭐 엉덩이 위쪽이라든지 어깨 쪽이라든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신톨, 우리나라에도 신톨이 사용된다. 우리나라에도 뭐 필러가 사용되는 것은 전 최근에 어떤 릴스로 일반인이 필러 사용하는 거를 후기로 남긴 걸 봤어요. 저 아는 분들 중에 제 이 거래 내역했던 친구들 중에도 서울 병원에서 필러 맞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병원 성형외과 같은 데서 필러를 맞는 거죠. 근육 모양처럼. 어깨에 맞는 친구 봤어요. 일반인이에요. 선수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같이 이제 근육 전문가들이 보면은 불자연스러운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뜩이나 근육 없는 애들이 이렇게 만져버리니까 바로 보이는데 자기들이 봤을 때는 어깨가 넓어졌으니까 그냥 쓰는 거잖아요. 근데 보디빌딩에서는 좀 쓰인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오히려 더 안 이쁠 것 같아요. 그렇죠. 보디빌딩에서는 좀 밑쪽으로 좀 더 뜯어지고 이게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게 흐트러지고 이러면 계속 맞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보디빌딩에서는 90년대에는 좀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부위가 우리 좀 이제 이두라든지 아니면은 뭐 삼두, 볼륨, 종아리 심지어는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게 저는 이제 사실 저지들이 바보들도 아니고 다 저희들도 보이는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보디빌딩보다는 그 다른 쪽 뭐 일반 미용 쪽에 좀 사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일반인들도 맞아요. 이렇게 좀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좀 더 뭐 하시고 싶은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이 선생님들 그다음에 코치들. 이 타 종목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입시학원 선생님들 입시요? 예. 대학을 가는 입시요? 네, 최대 입시학원에서도 약을 써요. 선생님들이 구매를 하나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가끔 이제 최대 입시학원에서 가끔 연락이 와요. 코치들한테. 그러니까 코치 처음엔 안 밝히죠. 네네네네. 약을 너무 많이 사는 거야 대량으로. 와우.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혹시 되팔이냐? 이거 나한테 사서 딴 아, 데다가 벌크로 사니까. 나한테 사서 딴 데다가 똥 붙여서 파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되팔이냐 네. 물어보면은 이제 이래 해서 이걸 사려고 그런다. 보면은 최대 입시 코치예요. 이거 사서 애들 먹이려고 그런다. 아니 미성년자고 걔네들 부모한테 허락 맡았냐? 안 팔죠. 그러니까 최대 입시 학원에서도 문의가 많이 와요. 여기서 안 팔면 어쨌든 딴 데서 또 사겠네요. 샀겠죠. 응. 그리고 저는 이제 미성년자한테 약을 안 파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걸 아는 친구들은 재수생이라고 하고 또 연락해. 종합해 보면은 네. 우리가 보디빌딩만 거의 면전에서 많이 얻어맞잖아요. 왜냐면 모습이 이러니까. 약물에 관해서는 보디빌더들만 거의 돌팔매를 맨 앞에서 맞잖아요. 뒤에 이런 다른 스포츠 선수나 일반인들이 안 맞고. 근데 그 이면에 아유 엄청 많습니다. 겉모습으로 보이는 이런 괴물 같은 모습의 보디빌더들보다도 다른 정말 목적. 터무니없는 네. 목적과 이유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저는 군대 실기 면접 보러 실기 보러 가려고 먹는 친구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기 뭐지 저거 미화원. 미화원이요? 예. 요즘 뭐 미화원 실기가 빡세다 그러더라고요. 환경 미화원이요? 예. 환경 미화원. 그거 하려고 위니 찾는 친구도 봤었어요. 그거 실기 떨어질 것 같다고. 그게 뭐 쌀포대 날르고 막 그런 거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것 때문에 뭐 약 찾는 친구도 봤고. 정말 많습니다. 이 약물의 세계가 우리가 보디빌딩 쪽만 이렇게 수차례 얘기했던 것은 그냥 뭐 빙산의 일각 이야기한 거나 다름없네요. 많아요. 종도 되게 사람들이 약 쓰는 애들은 다 뭐 무식하고 뭐 지능 떨어진 애들이나 그런 약 쓴다. 지능이 실제로 떨어지기도 한다는 얘기가 있죠. 하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똑똑한 친구들도 약 쓰는 친구들 많아요. 네. 서울대 뭐 연고대 다닌 친구들도 있고. 아까 말한 의사도 네, 의사 선생님도 비뇨기과 남자 의사예요. 근데 사용을 하시고. 예. 선생님 이런 거 안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로이더들이 가끔 피 검사하러 오나 봐요. 네. 그러면은 이제 몸 보면 좀 멋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막상 피 검사를 해보면은 이상이 없어. 항상 올 때마다 건강하게 오고 검사 결과를 봐도 뭐 특별히 뭐 자기가 봤을 때는 뭐 위험해 보이는 요소가 그분이야말로 없으니까. 정말 대조군을 많이 보니까. 그렇죠. 그런 걸 보고 이제 자기도 써보고 싶다라는. 그래서 써보는 사람도 있고. 사실 몸이 좋아지고 싶은 욕구는 뭐 남다르네요. 부자들이 또 있을 수 있고 뭐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몸이 좋아지고 싶은 단순한 욕구는 남자라면 다 있는 거니까. 이게 뭐 지능이 떨어져서 로이더가 된다 이런 것도 솔직히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반대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터무니없는 목적과 그런 감정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은 전 지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순간적인 감정이. 우리 보통 우리가 이런 인생의 중대한 선택을 할 때는 이성적이어야 되고 차분해야 되고 여러 요소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변화의 모습도 터무니없게 형편없을 수밖에 없고 그런 요소들을 다 고민해서 올림피아를 목표로 하는 보디빌더들이라면 모습이 당연히 뛰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알만한 뭐 탑급 선수는 아니더라도 대회에 나가면 입상을 하고 어느 정도 성적을 내오는 이런 헤비급 중헤비급 선수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이런 요소들을 다 감안하고 어느 정도 똑똑하게 좀 선택을 한 거라고 보시나요? 자기 목표치가 있을 테니까. 저는 솔직히 이걸 하고 있지만 네. 반대하는 입장도 있지만 이걸 쓰면서 되게 만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다들 뭐 후회하고 고장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쓰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뭐 생활의 질이 올라갔다는 사람도 있고. 솔직히 저는 반반입니다. 이게 반대하는 입장이랑 긍정적인 입장이랑. 그래서 그쵸. 뭐 선수들이 쓴다고 하면은 선수들이 쓰는 거는 굳이 뭐 크게 뭐. 근데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건 90% 일반인들한테 많은 문제들이 터지는 거고. 그리고 좀 요 얘기도 해보고 싶은데 사실 국내에서는 보디빌딩 쪽에 크게 이런 사고가 다행히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의료 그런 것들이 좀 잘 발달되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해외에서는 우리가 유명하지 않아서 모르는 선수들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조금씩 있거든요. 저는 보이거든요. 정말 탑급 선수들이 아닌 선수들 가운데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저도 사망 사고나 이런 거는 많이 검색을 해요. 국내에도 있나요? 유명해지지 않은 사건들 중에? 사망 사고는 케미컬 때문이라고 하기는 좀 다양한 복합적인 이유겠죠. 케미컬 때문이라고 딱 짚기는 애매한데, 그러니까 케미컬 때문이라면 또 케미컬 때문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력에 떨어지는 거에서 다 시작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모든 병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그렇죠. 모든 병은 대부분의 바이러스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니까. 최근에 로니도 바이러스 질환으로 위독했었죠. 네, 그런 것들은 다. 일단 거기서 다 오니까 그 면역력이 다시 되돌아오는 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항산화니 뭐 이런 거니 뭐 다 신경을 쓰면서 맞고 그런 거죠.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네요. 그냥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너는 써도 어차피 발전이 없어. 쓰지 마. 이거예요, 저는. 너는 써도 발전. 그런 정도로 조사를 안 하고 뛰어드는 너는 그냥 가벼운 감정적인 마음으로 뛰어드는 너는 써도 안 돼.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공부를 하고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약을 쓰려면은 기본적으로 운동을 잘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요. 운동을 잘한다는 전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지 써도 효과를 보는 거지. 운동도 못하면서 약만 쓴다고는 절대 좋아질 수 없거든요. 일반인들은 그냥 쓰면 무조건 좋아지는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인식이 돼버렸죠. 예.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근육이 는다. 저는 그런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 말도 내추럴 선수들 아무리 강성 내추럴인 건 알아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약 쓰면 올림피아를 간다. 이런 얘기를 진짜 조심해야 된다 생각해요. 정말 노력 많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번에 그 사람들의 노력을 순식간에 폄훼해버리는 거잖아요. 약으로 끝내버려요. 약 때문에 저렇다. 아니에요. 저는 옆에서 보잖아요. 하루하루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번에 영국 가서도 봤고 정말 치열하게 목숨 걸고 운동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고. 진짜 식단도 칼같이 하고 식단 시간 조금 지나가면 예민해지고. 참 이런 것들을 알고 제가 보디빌딩 채널을 하는 입장으로서 완벽하게 제 채널이 긍정적인 효과만을 이제 뿌린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제 채널을 보고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지만은 제가 이제 초대를 드려서 너무 감사한 게 이런 실상들을 모르죠. 약투에서는 얘기를 못했고 이런 식상들을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 사람을 못 구했고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나와주셔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너는 안 돼라는 말을 업자분이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좀 시청자분들께 해드리고 싶으신 말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마지막으로 좀 혹시 좀 속 시원하게 모든 걸 다 얘기했나요? 아니면 더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나요? 할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다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또 뭐가 있지? 저는 더 얘기했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더 있으시다면은 이 자리에서 할 건 많죠. 할 건 많은데 네.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방송 나오면은 할 말들을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는데 보니까 긴장되고 해서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제가 이게 원래 이렇게 준비 없이 그냥 해버립니다. 왜냐면은 제가 궁금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은 건 있지만 얘기하면서 궁금해지는 게 더 파생이 되다 보니 이런 식으로 두서없이 좀 하고 그리고 그게 팟캐스트의 묘미가 아닌가 싶어요. 편집 없이 그냥 물론 제가 이제 업자님 모셔놓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 끌어내는 것도 제 역량이지만 저는 이제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뭐 크게 약을 쓰든 안 쓰든 저는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리스펙하고 좋아합니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자, 몸 좋아지려고 열심히 운동하는 친구들 몸이 좋든 안 좋든. 근데 이거를 뭐 내추럴 의도 갈라가지고 막 서로 막 싸우고 이러는 거는 저는 너무 싫어요. 솔직히 저는 약을 그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싫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왜 생겼냐면 로이더들이 자꾸 내추럴에 나가서 내추럴한테 피해를 주니까 자, 요거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뭔가의 방법을 저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솔직히 도핑 피하는 방법도 알려주곤 했지만 요즘에는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잡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거짓말 탐지기 신뢰를 안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친구들은 그런 애들을 직접 보니까 그런 애들은 그런 거 아무 그런 애들은 진짜 거짓말 탐지기 안 걸릴 정도로 자기 자신을 속여버리니까
그런 친구들은 절대 안 걸린다고 봐요. 저는. 본인이 약을 쓰고 있는데 네. 내추럴 약을 쓰는 걸 아는 사람 앞에서 자기가 네. 내추럴이라 얘기하는 그거 쉽지 않네요. 우리 요즘 유행하는 말로 버겁네요. 네. 마지막으로 그럼 하시고 싶으신 말 다시 돌아가서. 예. 그 정도 하고 그리고 참 예. 우리 선생님들 예. 저기 선수 레슨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선수분 현역일 수도 있고 코치일 수도 있고. 그 레슨 하시는 분들 보면은 또 너무 터무니없게 막 이렇게 용량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어린 친구들한테 희망 고문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가 이제 뭐 큰 돈을 가져와서 나 보디빌더가 되고 싶다. 네. 이렇게 오는 사람들. 왜냐면은 IFBB 요즘 어린 친구들 뭐 IFBB가 꿈인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DM으로 저한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뭐라고 하네? 올림피아 곧 갈 테니까 인터뷰 해달라. 그런 것도 있고 곧 조만간 인터뷰하러 가겠습니다. 요즘 너무 많아요. IFBB가 진짜 쉬운 게 아닌데 요즘 유튜브만 틀면 다 프로들 나오니까는 프로 카드를 많이 나눠주는 건 사실이 맞아요. 근데 프로가 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뿌린다고 해도 그거 네. 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너무 쉽게 봐 애들이. 약만 쓰면 다 프로 되는 줄 알아. 정말 잘못된 거네요. 그 이제 지금 현역에 있는 이제 현역에서 물러났지만은 구매하시는 비율의 90%가 우리가 아는 현역 선수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몸짱들은 없잖아요. 참. 네. 근데 엄청 좋은 분들도 많아요. 실제로 일반인인데. 네, 엄청 좋은 분도 많아요. 선수들보다 좋은 분들도 많아. 시합을 안 나가요, 근데? 시합 안 나가는데도. 제가 사진도 많이 갖고 있는데 일반인 몸 좋은 사람도 많긴 해요. 반응이 와서. 엄청 좋은. 누가 봐도 우악 로이더다 이런 사람 보기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게 진짜 쉽지 않죠. 네, 그런데 일반인 중에 그런 사람도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시합은 나가지 않고. 네. 본인 만족에 의해서 그냥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 참 다양한 게 있는데 우리는 이면만 볼 뿐이네요. 그쵸. 딱 이런 일반 보여지는. 그래서 그 프로가 되겠다고 선수 레슨을 받으러 가면은 솔직히 아시잖아요. 애 몸이 올라오는 것만 봐도 얘가 프로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쵸. 알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노력으로 뚫을 수 없는 그런 것들. 있단 말이에요. 성장하는 속도가 빠른 친구도 있지만 좀 너무 느린 친구들도 있고 어차피 구력이긴 한데 우리가 아는 노력의 아이콘의 선수들도 결국은 타고난 유전자로 그렇죠.가 받침됐는데 노력이 더해진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는 정말 진심으로 보디빌딩을 사랑하고 정말 꿈인 친구들이 막 투잡 쓰리잡 해갖고 식단에 뭐 케미컬에 뭐 레슨비에 이렇게 해갖고 싸들고 가갖고 수업을 받으면은 돈 싸들고 오는 거 뭐 솔직히 뭐 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좋겠지. 그러니까 한두 번 받았으면은 이제 사실대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 된다. 너는 내가 볼 때 힘들다. 그냥 잔인하게 얘기하지 말고 돌려서라도. 근데 자꾸 희망 고문을 하면서 없는 애한테 자꾸 등골 뽑아먹고 그러다가 몸 망가져갖고서는 사실 시간 나가고 돈 버리는 건 상관이 없어. 어릴 때 뭐 그 정도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건강까지. 건강까지 해치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전 너무 진짜 아닌 것 같아. 돈 버는 것도 좋지만 다 형벌이고 삼촌벌 되는 사람들인데 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몸 망가져갖고서는 아무 일도 못하고 빈둥빈둥 되는 애들도 있고. 멘탈도 망가졌겠죠.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이런 이면을 누가 말해주겠습니까? 이건 프로 선수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 프로 선수들이 몰라서 얘기하는 거겠죠. 몰라서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분들하고 이제 조우를 사용하는 분들하고 조우를 하는 사람만이 그 중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팟캐스트 64가 마무리됐는데요.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투표님 뵙게 돼서.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하는 것도 와닿지 않을 거고 프로 선수가 와서 말하는 것도 와닿지 않을 거예요. 탑클래스 선수들이 말하면 위선이다 가식이다 할 거고 제가 말하면 네가 뭘 아느냐가 될 거지만 하지만 다 아시잖아요. 너무 모시게 돼서 저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내일 있을 가차 내추럴 오늘이 28일이거든요. 29일 날 있을 그 라이브 저도 사실 전 누군지 들었어요. 반드시 라이브로 한번 시청을 해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저도. 저는 그 친구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고 하니 꼭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와, 이거 역대급이다. 미쳤다. 잘 나온 것 같네요. 네. 어. 아직은 예, 네. 오케이. 여기 딱 치면